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과 김정미 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환경의 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 삶에서 건강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몸소 깨달으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환경보건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환경보건연구원이 어떤 직업군인지, 그리고 그 직업군 내에서 미생물 생명공학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찬찬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또한 현재 환경보건 분야 연구원을 양성하는 원광대학교의 생명환경학과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과만의 취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공 특강에 앞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학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학과는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농식품융합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면 총 5개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첨단 원해산업과 종자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원해산업학과, 그리고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림조경학과, 그리고 식품안전공학 분야의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식품 산업의 특성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창출형 인재 양성을 하는 식품생명공학과, 그리고 식생활 관리, 그리고 안전한 식품 개발을 통해서 식품 산업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환경 유해 인자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보건 분야의 전문 연구원을 양성하는 생명환경학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학과 생명환경학과 내에서요, 제 전공이 미생물 생명공학이다 보니까 미생물 생명공학 전반적인 전공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위해 미생물이나 기능성 미생물들을 분리 분석할 수 있는 미생물 분석 기법,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을 교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요, GMO 미생물을 개발해서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거나 또는 의료용 양리 핵심 소재들의 미생물을 개발해서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병원석 기작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전공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환경보건연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미생물 생명공학연구원의 역할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건강 관심도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심도 급증에 발맞춰서 국가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법령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법령을 강화를 해서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게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산업환경이 될 수도 있고 농업환경, 생활환경, 여러 환경에서 토양이나 수질, 대기들의 위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안전하도록 관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식품, 제약,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서 위해 요소가 기준치 이상 존재를 해서 혹시 사람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법령에 맞춰서 기준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강화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건연구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관련된 학과들도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께 환경보건연구원이 위의 요소를 관리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대체 그 위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질병과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위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위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물리적인 거는 뭐 비닐이랄지 칼날, 바퀴 등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물학적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또는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해 요소라고 하고요. 화학적인 유해 요소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중금속, 농약 또는 뭐 자연 독소들, 그런 화학 물질들을 화학적 유해 요소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건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육안으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은 전문적인 교육을 지도받은 경우에만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들에서 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해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되면 다양한 자격증들을 또 취득할 수가 있고요.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건 뒤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환경보건 분야의 직무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우리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들의 안전을 검사하는 연구원을 우리가 식약품 분야 직무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수 같은 물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분석, 그리고 폐기 분석, 그리고 농자재 관리,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직무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직무는 다양한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폭이 상당히 넓은 걸 우리가 추후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나 아니면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진단하는 감염병 분야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환경보건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분야 또한 아주 폭넓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환경보건연구원의 직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직무 중에서 미생물 생명공학 연구원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슬라이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학과, 저희 학과를 포함해서 환경보건 관련된 학과들은요, 인간에게 안전한 조사를 위해서 국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러 샘플들로부터 위의 요소를 관리하고 분석, 인증하는 연구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직무들 중에서 이 미생물 생명공학 전공은 지금 위의 요소 관리 또는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미생물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독감과 같은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생물, 미생물, 분자생물, 생명공학, 유전자 분석 이러한 교육들을 토대로 이제 연구원들이 양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 분석과 유전자 분석 직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지구상 어디에나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요.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해 미생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과 밀접한 이런 미생물들은 항상 자세히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미생물은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 연구원은 기능성 분석을 하고요. 어떤 미생물 연구원들은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나쁜 미생물을 연구를 합니다. 환경 보건 분야에서는 주로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들을 분석하는 연구원으로 양성이 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환경의 시료들, 제약품, 식품, 화장품 이러한 시료들로부터 미생물을 분리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독감과 같은 그러한 감염병을 가축이나 인체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종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검정을 통해서 국내산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국내산의 어떤 축산물인지 아니면은 국내산이 아닌 가짜인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GMO 미생물, 다시 말하면 GMO 식물 또는 GMO 변형 식품들을 조사하는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분석 직무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유전자 분석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미생물 분석과 여기 보시는 이러한 유전자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보건 분야에서 유전자와 미생물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환경 보건 관련 직무 분야들을 이제 넓게 포괄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보건 관련 분야들은 주로 환경 분야, 보건, 식품 분야의 국공립 기관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연구원 또는 바이오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의 연구원,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원들로 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건 관련 분야는 아무래도 조금 넓은 포괄적인 취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와는 조금 교육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원으로 양성될 때는 농업 환경관리 분야로 투입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명환경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 관련 직무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환경학과의 졸업생으로 양성이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농업 환경관리 분야까지 직무를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취업 분야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응시의 기회가 비교적 타 분야에 비해서 많은 농업 분야의 공무원도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환경 보건 분야의 취업 분야에 대해서 쭉 이제 확인할 수 있게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원들이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하고 어떤 시료들을 연구하는지 대략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 생명환경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취업한 분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환경 분야들, 인증 분야들에 대해서 캡처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가 먹는 제약들, 그 다음에 화장품들, 식품들, 농자재들
이러한 것들의 위의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대기나 수질의 환경연구원, 그리고 코로나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백신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생명공학 분야의 보건 파트에서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건 분야 연구원 학생들이 보통 접근하기 좀 어려운 농업 환경 분야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인증 마크들인데요. 이 인증 마크들 또한 반드시 국가 기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준치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졸업생들은 이러한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과 저희 학과의 취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우리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환경보건연구원을 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과의 같은 경우도 동일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에서의 현장 실무를 경험을 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기업들과 다양한 산학협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학부생조차도 연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 학과는 인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생물과 화학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화학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기반이 되는 분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화 교육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교육 과정에 적응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 실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업 특화 중에서 크게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경우는 지금 저희 3, 4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이 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 직접 국가기관 또는 기업체에 가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실제 뉴스나 기사에 나온 기사들을 스크랩해 놓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에서 근무했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근무한 친구들은 여러 가지의 취업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중에 3명의 학생은 지금 석박사 과정에 대학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는 6급 상당의 공무원, 7급 상당의 공무원, 그리고 9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식품 분야, 환경 분야, 농업 분야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친구들은 지금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적응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여름방학에 실습을 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실습의 기회가 제공이 됐고요. 저희 학생들이 실습을 갔던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들의 부서들의 정보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직접 산학협력이 이루어진 기관에 가서 다양한 현장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취업 역량, 다시 말하면 취업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나 현장에서 이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취업 경쟁력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저희 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 전공 대비 아주 많은 종류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자격 요건은요, 그 대학 과정 동안 이 전공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응시 과목들을 대학생 동안 배워야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뜻은 저희의 교육 과정이 기초 과목 플러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직무들을 직접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직무 교육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듯 환경, 산업, 농업 분야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만큼 다양한 취업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국가고시에서는 위생사라는 국가고시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다양한 연구실을 다른 학과들처럼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장점이자면 국가기관에서 공식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 환경분석센터를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험 연구 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인 분석이 국가 기준에 맞춰서 필요하다 한 기업체가 있을 때 그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이 센터에서는 국가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해주고 이제 적정서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그 또한 나중에 취업 이력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의 여러분들 취업 특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과는 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국가기관, 식품, 농업, 환경,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관련된 분야의 식품회사, 제약, 화장품, 그 농약회사, 다양한 생활용품 회사들에서 좋은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은 게 학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실제 저희 최근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곳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꽤 분야가 다양하죠. 보건직, 농업직, 환경직, 소방직. 소방직에서도 생물 파트와 화학 파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로 공무원이 합격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8명의 공무원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식품과 제약을 책임지는 보건직 연구사 6급 상당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분야의 지도직 7급 상당의 친구 2명, 그 다음에 농업직 분야 그 외 분야에 이제 다양한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취업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직의 분야 또한 다양해서 저희 학생들이 위해 요소 관리를 하는 그 직무를 열심히 교육을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기법으로 위해 요소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유해 요소, 화학적인 유해 요소의 분석 기법이 국가 법령에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유해 요소를 공통으로 다 직무를 저희가 살피면은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학과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아니라 저희 재학생들이 제작한 홍보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학과 와라. 다짜고짜? 우리 엄마야 뭐야. 인생 선배로서 생명환경학과 와야 하는 이유 속삭여줄게. 잘 들어. 누가 이 영상 끝까지 보겠어. 여러분 이름은 이제부터 누입니다. 이걸로는 좀 허전한데? 당연하지. 생환과는 명불허전. 도대체 뭐가 좋은데? 거품 낀 거 아니야? 언빌리버블.
생명환경학과 들어본 적 있나? 생명이야 환경이야 하나만 해. 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게이득. 그래서 생원과 나오면 뭐 할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안전, 안전? 분석, 연구원. 연구원, 이거 뭐 하는 건데? 코시국 필수템을 말하시오. 갑자기 퀴즈를 낸다고? 정답! 마스크? 화장품 바르지? 남자는 피부가 생명이지. 영양제는 챙겨 먹고 다니냐? 약발로 삽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 그거 다 안전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게 뭔 상관? 아휴 답답해. 분석, 진단 누가 하는 걸까? 아! 연구원이 필요하다. 연구원이 필요하면? 생명환경학과 출신 우대, 진단을 위해 융합과학 필수. 근데 나 과학 잘 못하는데. 그런 건 문제 없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쌉가능. 좀 재밌는 건 없어? 실험 수업 개 많아. 인생은 실전이잖아? 국가연구기관, 산업체 실습, 질릴 때까지 시켜준다. 아니 근데 취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더욱더 와라.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 테스트기사, 화학분석기사, 식품기사, 농작물 품질관리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다른 과랑 비교 불가, 반박 불가, 자격증 가성비 모졌음. 그래서 어디 취업할 수 있는데? 봐라. 오, 엄마 나 생명환경학과 갈래. 보장한다. 인생 최대로 잘한 일이 될 거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취업 분야 그리고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신 분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아주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활발한 SNS 학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제 개인 여러 가지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무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고등학생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의 어떤 선택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좋은 입시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과 김정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